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택트 시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국민소득 5만 불을 달성하기 위한 세계 최고의 인성고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성 강의 시리즈 글쓰는 강행가가 30탄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미흡하지만 업글인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오늘은 제3탄 바른 인성을 위한 성격, 성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은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있어? 없어의 문제이지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 성격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성격이라는 것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성격이라고 말하고 있죠. 간혹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이 멋있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속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의 성격은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내적 구조,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환경에서의 적응 방식이죠. 그리고 습관 체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올포트와 아이젠크라는 학자는 성격을 정신적, 신체적 체제의 역동적 조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카드는 성격을 하나의 종합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학자들에 의하면 인성은 몇 개의 요인으로서 결합된 조직체로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 양식에 의해서 성격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란 무엇입니까? 성격이란 역동하는 힘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힘과 힘이 서로 작용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성격 이론에서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에너지 단위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힘과 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적 특징은 성격 특성까지 결합하고 개인과 환경 사이에서 발생한 힘의 경합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성격은 고정성과 향상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사람의 성격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거치는 과정 중에 발달하고 재구성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죠. 이러한 변화의 성격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전적 소산이다 라고 고정성과 향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인성이란 각 개인에 드러나는 고유한 행동 양식이라고 했죠. 선천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 체계이죠. 그리고 마음의 바탕이죠. 보편적인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띤 생명력이죠. 우리 인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 그리고 후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적 결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성격이란 무엇인가? 성격 개선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적 소인 또는 기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개인의 행동과 습관을 좌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키고 노력할 수가 있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집요한 실천이 계속될 때 마침내 우리의 인성은 변화되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성격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성격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교류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봉사의 태도를 배양하고 교양 있고 성숙한 시민의 품성을 지녀야 되겠죠. 올바른 성격 개선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적응 기술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인성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요가나 명상 그리고 기도, 종교적인 수행에 기회를 접하면서 인성을 순화시키는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육성하고 심신의 균형 있는 안정감과 자립심을 키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인성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에게는 아주 깊게 생각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은 생각과 바른 행동은 품격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고 절대 외세의 바람에도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사람은 충성심, 겸손, 수양, 절제, 의지력이나 근면한 정신, 침착함 등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이와 반대로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많은 생각으로 잘못된 인생을 얕은 생각으로 많은 생각을 너무 얕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격이 형성되는 요인에 있어서 유전적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유전적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쑥대밭에 쑥대난다는 이런 속담도 있죠. 인간의 성격은 이처럼 생득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서 결정된다. 발달면에서 본다면 출생에서 청년기 이르기까지 어떤 시기를 성격의 형성기라고 그러죠. 영유아기에도 개인차가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바로 기질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 성격의 결정 요인 중에서 유전을 강조하는 입장,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최초로 유전적인 요인을 강조했죠. 다혈질이다, 우울질이다, 점액질, 담직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전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전적 성격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 생물학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 그것은 우리 체격과 체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크게 세장형, 두뇌, 머리가, 그 다음에 비만, 내장, 그 다음에 투사형, 신체형. 이렇게 체형과 성격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마 우리 어르신도 성격이 사상의학 근거에서 사상체질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성격은 유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또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성격은 바로 경험하는 환경과 작용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과 부모 자신이 모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아이가 보이게 하는 그런 기질,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아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신체적 질병과도 연관되어 있죠. 당뇨, 고혈압, 유암, 알코올 중독 이런 경향들은 우리가 유전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그 경향성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유전되는 것이죠. 개인의 가치관과 노력에 의해서도 성격이 형성되죠. 세르반테스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운명은 스스로 만든다. 인간은 단지 유전이나 환경에 의해서만 성격이 형성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주체적 노력으로 자기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개인의 성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전적 요인이죠. 유전적 요인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 수대되는 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얼추할 수 없지만 개인의 성격은 청년기가 끝날 무렵에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과 노력으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학습 원리에 의해서도 성격이 발달되는 요인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으로 형성되느냐, 조작적으로 조건이 형성되느냐, 그리고 모방을 하느냐, 이런 학습 원리에 의해서도 성격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리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러한 성격이 발달되는 요인을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발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하고는 달리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성격이 인생의 초기에 결정되기보다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된다고 하였죠. 인간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주어지는 심리 사회적 위기가 있는데 이 심리 사회적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심리 사회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게 되면 긍정적 요소가 내 자신의 통합이 되지만 갈등이 지속되면 부정적 요소가 자아에 통합된다는 것이죠. 성격 유형 검사를 MBTI 검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격을 어떤 유형으로 검사할 것인가,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것이죠. 마이어스 브릭스에도 유형 지표라고 합니다만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되면서 개인이 나 자신이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을 통해서 내 개인의 감정과 보완해야 될 성향과 인간관계 유형, 그리고 선호해야 되는 직업적 성향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나의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 이런 측면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BTI 성격 유형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연구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4가지 척도로서 각각의 척도는 2가지 극이 되는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이 식별법을 통해서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건전한 성격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다음 3번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전인적 성격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건전한 성격을 형성을 위해서는 나는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갖게 하는 일. 이게 건전한 성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른 인성을 위한 성격. 벌써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른 인성을 위한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한 인성의 대국을 만들기 위한 강한 경쟁력을 갖는 여러분들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강의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